금융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우스컵 27기 신인 선수 박경호하고 손경수가 출전하고 있다는 점, 기존 선수들보다는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성급에서 내려온 이기주하고 김태현의 이 상당히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준일도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미태와 맞대결 양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스컵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에서는 아무래도 출전 선수 상담 결과에서는 류근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손목 견골절 수술 12월 26일 날에 했기 때문에 조종대를 핸들을 잡기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점을 좀 체크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으로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정윤권, 권정국, 김태현, 차봉수, 정지민,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정윤권, 권정국, 김태현, 차봉수, 정지민, 노형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김지훈, 김용태, 정윤권, 박민호, 하수영, 최성국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지훈의 선행을 정윤권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박민호까지 정윤권 밀착 마크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정국하고 이동국 하카팀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났었던 권정국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동국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장지웅, 장찬재, 김태현, 윤우신, 김준일, 이인우, 차봉수, 김재훈 선수가 함께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이 긴 거리 나섰고 젖히기 나섰던 김태현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를 따르던 윤누신이 마크로 2차 4코너 지점에서 젖히기 나섰던 차봉수가 세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형균, 문인재, 이수원, 박성순, 고재준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성팀 노형균 선수의 시속감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지민, 김희태, 여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 정지민, 구동훈, 김재현 선수가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인터벌에서는 정지민을 상대로 어미태가 직선에서 추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두 번째 인터벌에서는 정지민이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좋은 시속감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인터벌로는 최영준하고 조성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정태하고 황영근, 여기에 최원재, 임세현이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박경호, 이용희, 이서혁, 조성윤이 한 조리로 나갔습니다. 손경수, 이기주, 주효준, 구동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윤권, 권정국, 김태현, 차봉수, 정지민,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6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박경호라는 신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인우하고 주효진하고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래가 과연 박경호의 뒤를 타정존으로 주효진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권정국을 상대로 조성래, 장찬재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경호가 오히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낸 강갑자들 이기주하고 김태현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 편성도 이수원, 류근철, 이기주가 비파업이고 임세훈, 김정태, 황영근, 김태현이 파업입니다. 4대3으로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에서 결승전에서 추임 역발에 나갔었던 이기주가 류근철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현과의 전략적인 협공은
2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황영근이 힘을 쓰고 김태현, 김정태가 막혀 나간다면 오히려 이기주가 힘든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8경주입니다. 박민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이용희하고 노형균이 비파업 연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명의 선수가 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의 추입보다는 이용희하고 노형균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박민호가 이들 상대로 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용희하고 노영균의 전략적인 연합 쪽을 먼저 우선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9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문인재가 조성윤, 손진철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은 손진철이 또 마크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봉수와 전략적인 연합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봉수, 이성광, 이주연이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문인재가 이들 상대로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수급 10경주입니다. 김준일이 최성국 활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재준이 먼저 내선 잡고 어밑에 박성순, 비파업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승부가 상당히 짧아진 김준일이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성국만 힘을 쓰게 된다면 김준일이 이를 활약해 나가는 작전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경주입니다. 27기 수석 졸업자인 송경수가 정윤건과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서혁이라든지 여민호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민호는 마크 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서혁은 마크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송경수와 이서혁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우신의 선행을 정윤건이 활약해 나가면서 저측이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이죠. 윤우신, 최영진, 정윤건을 중심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급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27기 신인 선수 박경호가 과연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이인우하고 주효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면 조성래를 중심으로 권정고가 여기에 김석호, 장찬재가 파업 라인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과연 박경호가 이인우, 주효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조성래를 의식한 경주전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가 지금 동서울에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효진과 전략적인 현합 펼쳐 나가면서 조성래 견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인우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만 힘으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한 바퀴나 반 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을 중심으로 주효진하고 조성래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라인이죠. 주효진의 마크적 쪽에 좀 더 우선하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쫓아가는 경주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만 않는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죠. 7번하고 3번 비파업 라인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얼마든지 조성래 주효진 정도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도 박경호가 달아나게 된다면 주효진이 자신이 벌어져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쫓아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 대결에서는 주효진보다는 조성래가 한 수 위라는 점에서 7번하고 6번을 함께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6번보다는 3번과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먼저인 것 같아요. 7번과 3번 쪽에 7번과 3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7번, 6번을 차선으로 7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입니다. 권정국이 때리고 조성래 뒷자리를 장찬재가 막혀 나간다면 비파업 라인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에 김석호가 막혀 나가면서 치고 나올 7번 견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박경호가 희속감적인 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몸싸움이 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권정국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조성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희속감은 좋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장찬재가 조성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파업 선수들입니다. 6번하고 1번, 6번하고 5번, 6번하고 1번이라든지 6번하고 5번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가 조성래 앞에서 때리질 않는 한 주의진을 활용해 나가면서 권정국 상대로 저측이 타임 잡아 나가거나 이론을 활용해 나가면서 몰고 가게 된다면 전 박경호가 아무래도 다리가 쌩쌩하고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인 선수들도 뭐 파업 쪽과 비파업 쪽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3번 동반 입상을 먼저 7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특선에서 낸 강급자들 이기주하고 김태현의 경합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주 입장에서는 이손하고 류근철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비파업 라인 형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태현은 김정태, 황영근, 임세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4대3으로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축으로 놔야 될지 이번 편성 고민이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결승전 이기주 그야말로 직선 날카로운 추입승 펼쳐 나가면서 어려운 경주에서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특선에서는 이기주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만 우수에서는 차가 나오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류근철의 선행 활약에 나가고 이기주가 이수원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7번 김태현 힘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기주의 선정 가능성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수원 마크보다는 김태현이 그래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타협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7번,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 이기주 입장에서는 김태현 견제 나가게 해서 이수원 달고 끄고 저치기 타이밍이나 짧은 저치기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6번과 1번 파업 완승도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7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인 것 같아요.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들과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철이 지금 우측 손목 견골절 수술을 12월 26일 날에 했습니다. 아무래도 핸들 잡기가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황영근이 힘을 씁니다. 김태현이 막혀 나가고 김정태가 후미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이죠.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영근도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간다면 7번이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3번이죠. 7번하고 5번은 이기주와 이 김태현이 파업과 비파업으로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7번과 3번 가능합니다. 7번과 5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기주가 결승전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김태현보다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손보다는 강급자들끼리 6번, 7번이 먼저죠. 6위를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민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 연대가 장중이 있고 오진우 있고 이동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용희를 중심으로 노영균하고 구동훈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4대3 맞대결 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민호가 과연 이용희, 김영균, 노영균을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를 박민호 파업 쪽에서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 노영균이 힘을 쓰고 이용희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는 5번과 2번을 쫓아가서 추입해 나가려고 부단히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전법적인 궁합도 좋기 때문에 이용희가 노영균 상대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요, 박민호가 쫓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용희도 박민호 견제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 박민호, 5번과 2번 상대 한꺼번에 넘어서기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득점은 박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전략적인 연합이라는 거는 2번하고 5번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 쪽에 2번하고 5번 노영균이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용희가 철저하게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차는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단 추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2번,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하고 5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가 2번하고 5번 앞선에서 경주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뒤에서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꺼번에 넘어서기엔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박민호 머리 가능성보다는 이용희와 박민호의 노영균과
방위노를 차선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라는 점에서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박민호의 머리가 아닌 2착 승부를 한번 2번하고 1번, 5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하시되 단 복승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못 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고, 두 선수가 좀 욕심을 낸다면 2번하고 1번,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문인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재 연대가 조성인하고 손진철 있죠. 반면 차봉수 연대는 이성광하고 이주원, 여기 차원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4대3으로 싸우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차봉수도 그렇고 이성광도 그렇고 힘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극초반까지 끊어낼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잘 나와야 11초 때 중반 끊어내기 버거운 선수들이기 때문에 문인재가 직선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인재가 넘어서게 된다면 조성인하고 손진철하고 호흡 낮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성인보다는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손진철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집중력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인재 입장에서는 조성인과 손진철 중에서는 7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력 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차봉수가 때려주고 1번이 차봉수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습니다. 인근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인 만큼 차봉수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문인재가 몰가서 출입해 나가는 1번과 4번 동반 입상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손진철이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1번과 7번 쪽 경제 중심 비파업 라인 쪽 우선하시되 1번, 4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4번, 6번, 5번 순으로 자리 잡고 2번이 끌어내가지고 1번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차봉수가 6번 활용해 나가거나 5번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6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창원적 선수들의 협공이죠. 4번하고 6번입니다. 5번 이주연도 서서히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6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4번의 뒷자리는 5번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4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인재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차봉수, 이성광, 차봉수, 이주연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문인재가 자력 능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직선 추입발이나 짧은 저측에 펼쳐 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고전 가능성 높으면 고전하게 된다면 4.6과 4.5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문인재가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한 명을 챙겨준다면 손진철을 좀 더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사봉수와의 연합은 차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준일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김재훈, 김용태, 최성국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고재준, 박성순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4대3의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한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아진 김준일, 최근 들어서 기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최성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도 조금씩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힘으로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3번의 뒷자리는 23기 동기생 어미태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협공, 객관적인 기량이라는 거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 쪽에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23기 연합에 의한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이 짧게 젖히고 3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3번이 7번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뭐 최성국이 저측이나 짧게 가져가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뭐 김준일도 짧기 때문에 최성국보다는 아미레트 어미테를 좀 더 의식한 견주냐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 6번 전략적인 연합이죠. 23기 쪽에 3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최성국 믿다가 김준일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고재준도 요즘 들어서 선행감이 떨어졌습니다만 내선에서 주드럭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요. 이를 어미테가 활용해 나가고 박성순이 마크해 나가면서 비파업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뭐 고재준의 선행이 좋다면 6번이 5번 몰가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6번과 4번 가능할 것 같고, 4번 박성순은 6번만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수도권 협공이죠. 6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5번이죠. 6번하고 4번은 김준일이 취평이기 때문에 최성국 믿다가 최성국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 4번, 6번, 5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준일이 요즘 탄력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단 짧아졌기 때문에 최성국보다는 어미태와 협공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27기 졸업순위 1위죠. 손경수가 과연 정윤권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결승전에서도 힘을 쓰니까 호미권에서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손경수 입장에서는 정윤권 굳이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이석이나 여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경수가 과연 여민호를 뒤다 붙일지 이석을 뒤다 붙일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민호는 요즘에 좀 나이를 많이 먹었고 손경수가 시속감이 빠르기 때문에 마크를 놓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2살 터울 친분 갖고 있는 이석이 마크력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마크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4번하고 5번,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이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정윤권이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경수도 전략적인 협공이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번과 1번 정도는 4번하고 1번, 4번하고 1번 정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경제 중심 4번, 5번하고 7번 둘 중에 한 명을 챙겨줄 수 있다. 챙겨준다면 여민호는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만 이세영은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4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호 씨도 직전의 차처럼 선행력 발휘 나가기만 한다면 정윤권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1번과 2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최영진도 1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 1번과 3번 정도는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 정도는 손경수가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윤호신과 정윤권, 최영진이 뭉치면 손경수가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손경수가 고전하게 된다면 1, 2하고 1, 3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손경수와 이세혁 쪽에 4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4번과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패서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장과 지점에서 경유랑 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번 회차도 경유랑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